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금요일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전해드릴 이슈도 아름다운 이슈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근엄합니다. 뭐 이렇게 다루네요. 어떤 이슈인데요? 네. 자, 오늘은요.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전임 기관장이 임기를 넘겨서 근무 중인 공공기관이 51곳이나 이른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슈입니다. 이 정도 많은 거죠. 원래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51곳이나 있는데 이게 전체 공공기관 중 15%에 달하는 수치로 4년 전 총선을 앞둔 시점과 견주면 2배가량 늘어난 규모인데요. 예, 공공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전임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예,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기관 342곳 중 51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가 9곳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국무조정실은 6곳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처럼 국정운영에 이 필수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이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가 1년 6개월째 기관장이 공백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이요? 네,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 기관장 없다는 사실을 외국에서 알면 우리나라 인문학 얼마나 비웃을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요? 아니, 예. 1년 6개월씩이나 비워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건 좀 찾지 못했는데요. 네. 자, 어쨌거나 그 외에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거의 1년 가까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고요. 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은 8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기관장이 없는 기관들에선 운영과 일상 업무가 어렵다, 이런 내부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총선 이후를 대비해서 비워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연봉 수준도 꽤 높습니다.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2022년 기준 1억 8,538만 원인데요. 네. 한국무역보험공사 2억 9,575만 원, 한국벤처투자 2억 6,948만 원, 강원랜드 1억 9,718만 원 등 이 기관장 연봉의 평균 이상인 곳들도 현재 모두 공석입니다. 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제가 손들고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네. 여기 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총선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이 낙선한 인사들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규정이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규정은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온성 인사성으로 비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 거둘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되어서 어떤 지적돼 왔던 일종의 관행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2020년 4월에 치른 21대 총선에선 낙선한 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직전 이사장이던 김성주 이사장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8개월 동안 비워졌던 자리를 채운 것이라서요. 네. 당선자와 낙선자를 맞교환했다는 비판이 그 당시에 나왔었고요. 또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강원랜드 2, 3걸도 총선에서 떨어진 뒤 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전 정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12년 4월에 치른 19대 총선 때도 행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낙선한 최연혜 후보는 1년 뒤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됐고요. 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선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도 낙마한 뒤에 기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차인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때도 낙선자들이 대거 공공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됐지만 그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무산됐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공공기관장 이른바 자리가 활용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천에서 나오는 잡음을 좀 줄이기 위한 집권 여당의 회유책으로 자주 동원이 됐었는데요. 네. 일례로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화성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이 좌절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은 결과에
공사에 굉장히 반발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공천 경쟁자였던 서청원 전 의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2달 뒤에 한국 지역 난방공사 사장으로 또 이렇게 임명이 되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21대 총선 때는 증평, 진천, 음성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임혜종 민주당 예비 후보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갔고 또 제주울 지역구 출마 의사를 접은 김우남 의원이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가서 그 당시에 비판이 거세게 한 번 더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JB타임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공공기관의 자리를 권력자들이 자기 맘대로 막 공석을 만들고 나중에 막 선심 쓰듯이 막 나눠주고 뭐 이게 제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JB 의견 어떠신지요? 뭐 제 눈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네. 마음의 눈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뭔가 또 다른 그림을 보고 계실지 몰라서요. 네, 아닙니다. 아, 예. 자, 이렇게 JB 의견 잘 들었고요. 촌철님들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댓글로 여러분들 많은 의견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